예,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 유익한 약속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보니 사실상 밖에 나가보면 곳곳에 장미축제니 하면서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런 5월을 맞이하여 생명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이블의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다. 그다음에 사람이면 그 생명은 피에서 찾는다. 그래서 생명 현상만 증명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생명은 흘러다니는 통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은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개념도 이 피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어느 개인의 피가 가족을 형성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해를 하지만은 한 몸 그리스도가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부활과 거듭남의 관점으로 3번에 걸쳐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육체의 생명은 피, 다음 2번째는 영혼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육체의 생명은 피라는 부분으로 생명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이 박사님을 청해서 오늘의 주제 육체의 생명은 피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이걸 들으신 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 아마 처음 들어서 좀 낯설다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의사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암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다니게 되고, 그리고 암 환자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과거처럼 암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든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료 효과가 있어서 그게 별거냐 이러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또 암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암은 공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의 진단을 받거나 또 처음에 암 진단받고 치료가 잘 된 후에 재발이 되거나 하면 자기 이제 생명, 그 다음에 죽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일종의 심리적으로 이제 암이란 진단을 받거나 재발했다는 말을 들으면 몇 단계 이제 단계를 거칩니다.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부정을 하죠.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요. 내가 왜 이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을 파악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우울해집니다.
그 이제 최종적인 단계가 이제 있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시간이나 정도는 다른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이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암에 대해서 대항하는, 또 암을 뭐 완전히 뭐 없앤다기보다도 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자기 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에 대한 이해, 좀 근본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암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으신 분들은 어떤 건강식품이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연결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 건강에 그런 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그 건강이라는 게 바탕이 되는 이 생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뭐 별 탈 없이 잘 이제 운행되고, 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알면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서, 이제 그걸 보고 언제 뭐 부품을 갈아야 되고 언제 점검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쭉 써 있죠. 그다음 자동차의 구조도 써 있고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런 내용도 써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만든 그런 매뉴얼, 그 자동차에 관한 책을 보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원시 생물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이블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성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바랬는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뭔지, 뭐 그런 내용들이 그 바이블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블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건강이 바탕이 되는 그 생명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바이블에서 찾아서 검토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뭐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저희 같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육체, 몸이라는 이 이제 자기 몸을 다 이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성경에는 씁니다만 그 영혼을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걸 이제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건데 오늘 시간은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몸, 육체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한 얘기에 바이블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바이블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아예 이제 명확하게 못을 박았다고 해야겠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는 당연히 의학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여러 번 언급이 이제 돼 왔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시작했냐면은 뭔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현미경이 이제 인체를 이해하는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기구가 됐죠. 그래서 현미경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세포로 되어 있더라. 지금은 한 35조, 40조 정도, 그 정도 되는 이제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대략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세포가 사람이 이제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건 아마 이제 생물 시간에 다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그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인데 그걸 또 더 살펴보니까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핵심 할 때 이제 그 핵. 그러면 저 핵에 뭔가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거기에 염색체라는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 염색체가 뭔가를 봤더니 그게 이제 DNA가 구성되어 있는 그 유전자라고 하는 그 이제 덩어리라는 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에 대해서 1950년도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후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유전자 이제 지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쫙 보면 이 사람 눈 색깔은 뭐가 될 거고 또 머리카락은 어떻게 될 거고 키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대략 그다음에 뭐가 어떻고 이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그 지도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유전자라는 그 지도죠. 그게 2004년도에 그 지도가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아쉽게도 그 유전자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 영장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DNA가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동물보다는 많고 뭔가 복잡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비교하다 보면 사람의 그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점을 DNA로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DNA가 이제 사람의 이제 핵심이 이제 세포고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속에 DNA가 있기 때문에 DNA가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전자로 다 설명할 걸 기대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약간 이제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쌀보다 유전자가 더 적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로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가 사람의 생명이 유전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여전히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뭐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만 뭐 진단원하고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 유전자가 절대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라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설명하기에는 힘들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에는 이 레이기가 한 3,500년 전에 기록됐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발표가 돼 있고 도대체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이 피가 생명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은 뭐 피 다 빠지면 죽으니까 피가 생명이겠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피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목숨이 위험할 때 이제 수술하다가 수혈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피가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직관적으로 아니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태아의 생명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태아가 보이고 그 다음에 태아가 연결된 태반이 보이죠. 이 태반은 이제 자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반이라고 한 거는 아이의 세포하고 태아의 세포하고 엄마의 세포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게 태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혈관하고 아이의 혈관하고 만나는 곳이 태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태아가 살려면 숨 쉬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먹고 가장 이제 생명이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거죠. 먹고 배설하고 그 다음에 숨 쉬고 그게 이제 생명이 뭐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는 과학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현상적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는 가장 중요한 게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배설하는 게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해한 바는 코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배설기관으로 배설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또 태아 때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양수에 얘가 이제 쌓여 있죠. 양수에 이제 잠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거나 입으로 먹거나 하면 양수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럼 코로 숨 쉬면 물이 들어가면 질식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뭐 양수를 계속 먹으면 뭐 양수가 이렇게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고, 또 배설도 양수에다 하면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요만할 때는 어디로 하냐면 탯줄이 보이잖아요. 태반하고 얘하고 연결된 탯줄. 탯줄이 사실은 혈관입니다. 혈관으로 되어 있고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태반하고 연결되어 있어 엄마의 혈관에 있는 영양분이 이 태반을 통해서 이 탯줄을 통해서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아이한테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먹고 배설할 때도 아이는 탯줄에 있는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배설물을 이제 내보내면 그 태반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배설물을 가져가게 되고, 숨 쉬는 것도 산소가 이제 엄마 피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 산소를 쓰고 남은 노폐물이 된 이산화탄소는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엄마한테 버리게 되는. 그래서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배설기관으로 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탯줄의 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한테는 이 탯줄이 생명줄이죠. 탯줄을 통해 가지고 숨 쉬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 배설하고 하기 때문에 이 탯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조그만 발생학이나 이 태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탯줄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탯줄이 혈관, 그 혈관은 그 피를 담고 있는 그 관이 혈관이기 때문에 피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만 이제 그러느냐, 태어나고 나면 이 피가 이제 한 곳에 고정돼 있으면은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순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순환은 다음 슬라이드요. 이 순환은 이 심장에서 피를 짜가지고 여기 보시면 혈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입니다만, 이 동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동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물건을 이제 전국으로 다 이제 수송할 수 있는 그 수송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이제 온몸에 이제 나르는 그런 관이죠, 동맥이. 그래서 피가 이제 온몸을 이제 쫙 퍼져가지고 큰 도로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고 나면 더 작은 도로, 국도, 그 다음에 더 작은 도로, 2차선 도로 쭉쭉쭉 해서 이제 골목길까지 해가지고 전국이 이제 이렇게 다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끝에 가면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모세혈관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모세관. 이 빨간색은 동맥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는 그 관이 이어져 가지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빨간색이 되고 산소를 이제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그 가는 길 동맥 정반대의 길로 정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그 속에 영양분도 있고 산소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리가 되려면 이런 관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환이라는 게 뱃속부터 이제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 쉬는 건데, 얘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엉덩이를 탁 두드리면 얘가 이제 응애 하고 울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코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전에는 탯줄로 숨을 쉬다가 탯줄을 이제 딱 묶어버리고 코로 숨을 쉬면 그때부터 숨을 쉬는데요. 허파로 숨을 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제 쫓아가면 여기 이제 기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폐로 이제, 쫙 이렇게 기관과 기관지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나무처럼 갈라지고 계속 갈라져가지고 한 600만 개로 갈라져요. 그럼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작은 이런 이제 포도송이처럼 이제 돼 있는데요. 허팝과리라고 그러죠. 끝에는 이제 허팝과리로 이렇게 돼 있고, 그 허팝과리라고 돼 있는 그 꽈리 하나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동맥하고 정맥이를 이게 싸고 있죠. 그래서 심장에서 오는 요 파란색의 피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코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면 피가 이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600만 개가 되는 그런 허팝과리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져가지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뱃속에서는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태어나 가지고는 코로 이제 숨을 쉰다고 하지만 그 코 끝에 가면 피로 이렇게 돼서 되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나 가지고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코는 이제 그 숨쉬는 통로고 그 끝에는 피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피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게 이제 호흡이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 소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소화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입에서 해가지고 식도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다 보면 이제 위가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 소장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돼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소장 일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요. 그 큰 관이 이제 소장인데요. 소장이 이제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현미경 보면 주름이 져 있어요. 주름이 져 있고 주름 증거의 끝에를 하나만 확대를 하면 그렇게 그 하나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펼치면 테니스장만 해줘요. 배 안에 있는 이 음식물을 소화된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면적을 쫙 펼치면 테니스장만 해있는데 그 하나하나 속에 그렇게 혈관이 들어있어요. 모세혈관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 작은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게 소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씹고 위에서 녹이고 그 다음에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인 이제 포도당 그 다음에 기름도 그냥 잘게 쪼개고 단백질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이게 이제 흡수가 되면 이게 이제 소화라고 하죠. 이것도 엄마 뱃속에서는 이제 탯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엄마 속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아이의 이제 태반에 있는 혈관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런 그 소화라는 과정도 결국에는 피 속에 피가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서 영양분이 온몸을 이제 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설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소변을 이제 소변 누는 대로 이제 조금씩 누긴 하는데 그건 테스트용으로 누는 거고요. 거기다가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탯줄을 통해 가지고 그 혈관에서 엄마 혈관으로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태어나고 나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두 개의 이제 그 콩팥이 나오죠. 생긴 게 약간 콩이나 파처럼 생겨서 콩팥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빨간색의 이제 피가 와가지고 콩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변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오는 건데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이 이제 와가지고 이 빨간색 있죠? 이게 또 갈라지고 해가지고 그 이제 100만 단위의 그렇게 이제 작은 단위로 갈라지면 그 갈라진 빨간색의 그 혈관이 하나가 이제 끝에서 나와가지고 실타래처럼 이제 꼬여 있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소변이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관을 통해 가지고 지나면서 필요한 걸 다시 다 몸에서 빨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정맥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가 이 관을 통해 가지고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00만 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방광으로 거쳐서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생명이 피해 있다는 말이 그냥 성경에 써 있어서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로 돼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이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생명 현상 가장 중요한 먹고 배설하고 그다음 숨 쉬는 게 피가 한다. 그래서 피가 허파를 통해서 숨을 쉬고 피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피가 배설기관을 통해서 노폐물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미경이 발견되고 생리학이 발달돼가지고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게 불과 15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인체가 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생명 현상도 피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명 현상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다음 슬라이드요. 이 생식의 문제인데요. 애라는 게 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아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피하고 관계가 될까? 그렇게 이해하실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대동맥에 이 콩팥 바로 밑에 혈관이 고환동맥이라고 있는데요. 그 고환동맥에서 쭉 내려가지고 그게 남자의 그 고환, 정서로 가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난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공급이 돼 가지고 정자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정자 난자가 그냥 알아서 그냥 세포 분열해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피에 의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저 집안의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그냥 흘러내려온 그냥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요 피를 통해 가지고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네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이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그 피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 피가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 그래서 피가 숨쉬고 피가 배설하고 피가 먹고 피가 정자 난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한 피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뭐 동화책에는 이제 왕자하고 공주님이 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제 그게 이제 행복의 기준처럼 돼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만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끝나서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이 그냥 나라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피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가지고 한 인류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피가 바로 개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류라는 호모사피엔스, 전체 인류를 만든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콩팥 그 혈관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리가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바이블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요. 7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멜기세덱은 뭐 설명이 좀 기니까 좀 일단 놔두고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처음 이제 유대인으로 출발된 그 아브라함이고 이 레이가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레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은 요즘에는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은 그런 표현을 그 당시에는 썼거든요.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그 조상의 그 허리 로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 허리를 가보면 아까 말한 그 혈관이 그 허리에 있고 그 허리에 있는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이 이제 번식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허리라는 말이. 그래서 아담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만들어졌고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에는 어떤 인종을 나눌 때 유대인 중심으로 이 바이블이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조상은 이제 아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명이라는 부분이 피를 통해서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바이블의 설명이고 그 피가 생명이라는 설명은 왜 그 생명의 근본적인 뜻을 이제 설명드린다기보다도 그 생명이 움직이는 생명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의학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이 만들어지는 이 피의 중요한 기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블에 피가 바로 인류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피가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어서 이 정도로 이제 생명에 대해서 내용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 몸만 만들지 않고 그 영혼이라는 존재, 그 영이라는 존재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명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이 개인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게 이 피라고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인류는 아담의 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인류의 생명이 과연 뭘까? 그런 의문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피로 만들어진 인류이긴 하지만 그 각각이 속에 이제 피가 있는 거지. 그 인류를 모아가지고 한 사람처럼 인류를 모아놓으면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인류 전체로 되면 그거에 대한 생명은 뭘까? 이런 의문은 이제 하나 이제 남겨두고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은 나중에 댓글로 받고 다음 주에 또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오늘 태아의 어떤 생명 현상, 그 다음에 바이블에서 말하는 육체의 생명 피에 대한 것. 그래서 아담의 피로 이방인이 만들어지고 아브라함의 피로 그다음에 유대인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바이블에서 나와 있는 육체의 생명, 그다음에 허리에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생식계통, 관동맥을 통해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순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숨쉬기에 태아가 숨을 쉬는데 허파과리에서 숨을 쉰다는 그 뱃속에 있을 태아는 허파과리에서 숨 쉬면 안 되죠. 아니야, 그렇죠. 사실상 양수에 있을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허파과리에서 숨을 쉰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소화 과정은 소장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순 다음에 우리가 소화하기 쉽게 그 다음에 음식물을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배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생명 현상이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배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설을 통해서 이 생명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바이블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육체의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현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담의 피로 만들어진 우리 전체 인류,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혼의 탄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